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보죠. 오늘 우리 주식시장 정말 역대 가장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8% 넘게 폭락했는데 그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역대급 하락인데요. 예. 지금 코스피가 9% 가까이, 코스닥은 두 자릿수입니다. 11%가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증시 하락률 1위는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일본 증시가 12.4% 급락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안타깝게도 코스닥과 코스피가 2위와 3위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난 주말에도 좀 불안했어요. 금요일장에도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떨어져서 그랬어. 야 블랙 프라이데이다. 갑자기 이제 토요일자 신문에 뉴스에 이제 주식 시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뉴욕 증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다 보니 예. 그게 다시 유럽과 미국 증시 하락폭이 다시 월요일 이제 아시아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블랙 먼데이 이틀 연속 재현되는 양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면 주식시장에서는 과열을 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사이드카라니 서킷 브레이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동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역대 몇 번째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제 코스피가 이제 8% 넘게 빠졌다. 오늘 하락폭 234포인트, 8.77% 빠져서 장중에 2,4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뭐 11%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코스피 서킷 브레이크 4년 5개월 만에 양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여기서 주목해 볼 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만 1조 5천억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내다 팔았어요. 네. 이게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다 팔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외국인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빌미로 해서 이제 투매에 나서고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갑자기 또 중동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한꺼번에 불행이 겹쳐서 오는 것처럼 예.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악의 하루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이게 시장에 한꺼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초달러 강세, 전 세계 경제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경착륙을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수출 위주의 산업이 아니에요. 미국은 내수, 소비가 전체 경제 3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데 금요일에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 공장 가동이 조금 좀 부진하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 이 7월의 실업률이 4.3%까지 뛰었어요. 6월에 4.1 예상치를 밑돌면서 3년 만에 최고치고 신규 서비스업 일자리도 예상치의 3분의 2 정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야 만에 하나 임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지금 지갑이 두둑해지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고용 지표만을 놓고 보면 미국은 현재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는 이제 거였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인텔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실적이 너무 부진했어요. 인텔의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직원의 15% 감원하겠다. 구조조정까지 발표를 한 겁니다. 인텔이 하루 만에 주가 얼마나 빠졌느냐? 26% 빠졌어요. 네. 인텔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제 기술주, 빅테크를 상승을 주도했던 건 반도체주 그리고 인공지능 칩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만 놓고 보면 금요일에 7%, 토요일에 5%, 이틀 만에 12% 빠지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폭락을 한 상황이고, 세 번째 이유가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일본이 그동안 제로 금리였잖아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이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나 금리를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니까 이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이 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2조 달러예요. 이게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2경 7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디에 투자돼 있느냐? 대부분이 미국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소환될 경우에는 이 투자 자금, 그동안 이제 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증시가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갑자기 또 중동 정세도 좀 불안해졌어요. 예. 지금 이 친이란 무장 세력의 이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기습 공격했죠. 여기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자국민들 빨리 대피하라. 레바논 따라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주말 사이에 다시 증학적 위기가 불거진 것도 네. 이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일본 상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 저희 미국 상황에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뭐 상황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시일 내에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예. 미국 증시는 올해 S&P 500 지수 기준 35번 넘게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했어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 플러스예요. 네. 근데 우린 연초 대비 마이너스야. 오를 때 많이 못 오르고 굉장히 된 소리인데, 나스닥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10% 빠졌어요. 고점 대비 10% 빠져서, 물론 이것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격적인 침체장에 진입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나 사실 이제 경제 지표에 관심이 그동안 물가 지표였잖아요. 물가 지표를 봐가면서 금리나 타이밍을 골랐는데 지금은 다시 고용 지표로 회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제학자 이 클라우디아 삼이 개발한 경제 침체 분석 기법을 보게 되면 고용 지표만을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다라는 건데, 그냥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미국 경제학자들, 통상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 국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네. 후퇴할 경우에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2분기 미국 경제는 좋았어요. 2.8%나 성장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고용 지표만을 놓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긴 좀 이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이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언젠가 해소되는 거를 좀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나,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패닉 셀링이 나오니 지난 주말에 급부상한 게,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시사를 했지만 오히려 주말 사이 전망이 확 달라졌어요. 네. 우선 이 미국의 아래 공포, 침체 공포가 오다 보니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파웰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실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7월 달에 금리를 내렸어야지 왜 이 상황을 초래하느냐. 네. 미국의 고용 지표를 감안하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큰데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일부 투자은행들은 지금 남아있는 미국의 올해 연내 남아있는 통화정책 3번 있습니다. 9월, 11월, 12월. 자, 그러면 아주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낮출 게 아니라 B컷. 0.5%씩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아니 왜 9월 18일 정기회의 가기 전에 아주 선제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금리 낮출 때 빨리 낮춰라, 이런 압박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 부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미국 상황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많은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역대 가장 큰 낙폭을 경신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엔화 가치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본 증시가 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장 전 세계 주식시장 하락률 1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12% 넘게 떨어졌습니다. 4,450엔 넘게 폭락을 해서 지난 주말에는 사실은 한 2,200포인트 정도 빠져서 블랙 먼데이 이후 두 번째로 낙폭이 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는 악재 하나가 더 보태진 거예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엔화 강세와 예. 일본의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본은 이미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리를 올렸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자 그동안 스트롱 달러, 강한 달러를 이제 저지할 만한 통화 가치가 없었는데 엔화가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이 7월 초반 하더라도 이제 160엔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140엔대 후반입니다. 한 4개월여 만에 엔화 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니까 엔화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 역으로 일본 수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가격 제품,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태여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처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앞서서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이틀 동안 12% 넘게 빠지다 보니 가장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한국, 일본이 차례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엔화가 여기서 더 많이 오른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태서 위험 자산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이제 은행이 추가적으로 언제쯤 기준금리 올릴 것인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 지금 올려봐도 0.25%거든요. 네. 추가로 올려봐도 0.5%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일본의 정부의 부채가 뭐 GDP의 30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0.1%만 올려도 이자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굉장히 속도는 더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일본은 금리를 올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이런 세계 증시 폭락 상황이 단기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장기 침체로 인한 그런 추락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앞서서 제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만을 놓고 보면 경제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고용 침체가 맞다. 그러나 경제 지표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통상적인 경제학설에 의하면 아직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건 이 1세기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공지능 거품론이거든요. 지금 과연 AI가 돈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등에 업고 엔비디아는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까지 그렇죠. 기염을 토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역폭 메모리 칩 하나가 거의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팔면 3, 4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이 일의 효과로 인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글로벌 1위를 가니까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 완제품 만들어 파는 이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데 정작 그 칩을 갖고 가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걸 활용해야 되는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는 했는데 예.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야, 지금 수익 내는 곳이 없다? 과연 이 같은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여기다가 빅테크 거품론에 이제 불을 붙인 건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의 제품 결함으로 인해서 생산 시점을 석 달 미뤘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제품은 내년까지 고객이 줄 서 있습니다. 선주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6만 5천 개 우리가 구매할게 이미 선주문 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AI에 대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 우리가 이제 빅테크 닷컴 버블과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 빅테크 거품론이 지금 맞물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결이 다른 게 과거의 닷컴 버블의 경우에는 신생 벤처 기업들 돈이 없어. 자본력이 없는 벤처 기업의 거품이었다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렇죠. 애플 자본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에요.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AI는 지금 투자 초기예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예요. 왜냐? 인공지능이 모든 사물에 적용되고 있고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지금 엔비디아가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만에 하나 경기가 어렵다고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거품일까? 저는 거품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이 과연 AI 해서 탑재해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실적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일부 애플이라든가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엔비디아도 실적은 좋겠지만 예. 과연 이번 신제품 출시 연기가 과연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거품인지 정말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건지 그리고 중동전이 정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통해서 예. 정말 확전되는지 이런 리스크, 불확실한 리스크가 해소되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중동발 리스크는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중동발 리스크가 사실은 그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암살되면서부터 그렇죠. 예.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 헤즈볼라가 이미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서 로켓 수십 발을 발사를 했고요. 이러자 미국, 영국, 프랑스, 자국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가혹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일 내지 13일에 공격하겠다. 언제든지 공격할 가능성, 보복 가능성이 남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중동전이 불안한 이유. 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는 화학고예요. 이 무기가 바로 석유입니다. 원유의 화학고거든요. 지금 중국 경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한 5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 중동전이 이란까지 가세하게 되면 이란은 산유국이거든요. 예. 이란까지 가세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 중진유 다 오릅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안정되고 있던 물가가 원유, 석유로 인해서 재차 뛸 수 있다. 이러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거든요. 증시가 언제쯤 다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이번 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저는 그 미국 증시가 일단 빨리 안정되는 게 급선무인데 미국 네. 증시의 변동성 지수라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나. 이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18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언젠가 차익 실현할 이제 빌미를 찾고 있다. 당분간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아까 제가 지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물가 지표가 더 높게 나와야 돼. 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안정돼야 돼. 고용 지표는 결이 좀 다른 게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있고요. 민간에서 얘기하는 민간 고용 지표가 있고요. 고용부가 발표하고 있는 실업률과 서비스업 부분 일자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자리들이 추세적으로 과연 하향 안정세인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체크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관점이에요. 엔비디아는 어쨌든 AI 칩의 수혜주기 때문에 오는 28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실적을 공개하는데 아마 이게 실적은 좋을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시즌일 거야, 2분기 실적은. 근데 전망이 이 신제품 출시 연기로 인해서 제품 취소 주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대화를 듣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 어떻게 좀 임해야겠습니까? 일단 저는 예.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주의예요. 이게 지금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역대 예. 최대폭으로 하락할 일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7만 전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대 가장 좋은 실적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펀더멘털에 근거한 게 아니라 패닉 셀링, 그나마 이제 심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이제 미국 경제가 과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대신에 미국의 경제 지표, 소비자 신용 이번 주에 미국 서비스업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타나니까 네. 이런 지표를 좀 확인하고 경제는 심리입니다. 예. 패닉 셀링에 이제 같이 이제 덩달아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로 이 신호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다소 혼란스러운 국제 경제 시장에 대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께서 배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